자, 자리에 계시면 1번 잡으세요. 자, 또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에 대해서 한번 쭉 기술적인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비트코인은 지난주에 비트코인 여기, 그쵸? 여기 있었는데, 그쵸? 이게 저 있잖아요. 이게 항상 그렇게 보셔야 돼요. 이게 뭐 당연한 얘기지만, 항상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항상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세 가지 경우를 이렇게 쭉 생각을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이게 내려왔는데 여기 보면 제가 그려놓은 이건 제가 그려놓은 거예요. 이렇게 이평선을 이게 1451선 이게 4년짜리 지금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가 그 여기 이평선 그째 오니까 이게 멈칫하잖아요. 보시면 여기서 이제 또 뭐 봐야 되지만 이렇게 이제 내려오다 어떻게 보면 여기서부터 지금 여기까지 내려온 게 됐는데 여기도 보세요. 이평선 이렇게 다 모아졌잖아요. 이렇게 다 모아진 건 아니지만 이게 단기 이평선들이 이렇게 모아지니까 방향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이평선이 모아지면 되게 이평선이 모아지면 횡보는 없어요. 이평선이 모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횡보는 대체적으로 이렇게 가는 횡보는 잘 없고 되게 이제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게 되게 보면 올라가거나 내려가거나 둘 중에 하나일 확률이 거의 99%인데 여기 내려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지금 제가 얘기했던 여기 있잖아요. 여기 이렇게 보면 업비트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런 데는 지금 이렇게 지금 매물대가 별로 없어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매물대가 없는데 왜 여기서 자꾸 이렇게 조정을 하느냐? 이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세력들이 지금 이제 지금 저평가 구간을 제가 봤을 때는 최대한 지금 활용하려고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해요. 이 저평가 구간을 최대한으로 세력들 입장에서 개인들 입장이 아니고 그 세력들 입장에서 저평가 구간을 세력들은 충분히 최대한 세력들 입장에서 최대한 활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어쨌거나 이게 장기 이평선 쪽에 오니까 이게 지금 주춤거리잖아요.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도 여기서 이렇게 가거나 아니면 이렇게 또 횡보를 더 하거나 이게 좀 더 내려왔다 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조정을 받을 수도 있는데 어쨌거나 아무튼 여기서 이렇게 장기 이평선 있잖아요. 이 장기 이평선 따라서 이렇게 이제 장기 이평선하고 부딪힌다는 것은 어쨌거나 거기서 방향을 결정할 확률이 높은데 여기 그죠? 이런 데처럼 요런 데 있잖아요. 요런 데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듯이 여기서도 저 사람들은 어떤 이게 바닥권을 좀 만들지 않겠느냐. 바로 돌린다 이게 아니고 이 바닥권을 이렇게 여기처럼 이렇게 이제 제가 있잖아요. 이 바닥을 만들 때 어차피 기술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서 V자 반등이 아니고는 이게 V자 반등을 이게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V자 반등이 좋긴 한데 이 V자 반등이라는 것은 이게 아무 때나 나오는 게 아니에요. V자 반등이 나오려면 폭락이 나와야 된다. 폭락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 계단식으로 떨어지면 이렇게 V자 반등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V자 반등은 없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경험적으로 차트를 보실 때 이렇게 이게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이런 데서도 그냥 이렇게 수직으로 떨어졌어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 거예요. 수직으로. 어차피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이렇게 시간 끌면서 갈 게 아니라 그죠? 여기처럼 막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떨어질 게 아니라 V자 반등이 나오려면 이렇게 떨어졌어야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온다는 얘기죠. V자 반등이. 그래서 차라리 제가 얘기한 거에 떨어지려면 이렇게 차라리 폭락으로 떨어져라 아니에요. 폭락으로. 이게 폭락으로 떨어져야 그 다음에 이렇게 V자 반등이 나오는 거예요. 개인들은 싫지만 이게 경험이 쌓이다 보면 어차피 이게 더 싫은 거예요. 이렇게 그냥 질질질 시간 끌면서 이렇게 그렇잖아요. 이게 더 안 좋은 그림이에요. 이게 뭐 마음은 좀 덜 불안하지만 이게 어차피 떨어질 거 여기까지 떨어질 것 같으면 그냥 차라리 폭락으로 나왔다고 착 V자 반등 올라간 게 그게 좋다는 것이죠.
또 복락을 무서우면 안 돼요. 복락이 나온다는 것은 거기서 V자 반등이 거의 예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거꾸로 봐야 된다. 거꾸로. 그죠? 거기 뭐 그 템플턴에서도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지만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어쨌거나 이렇게 내려왔고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만들고 그 다음에 이렇게 거쳐서 가니까 이것도 완만하게 가잖아요. 이렇게 거쳐서 나오니까 여기서 이렇게 이런 그림이 안 그려진다는 거죠. 이렇게 그려지니까. 근데 이게 매물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그림을 그린다.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지금 이런 구간들을 이렇게 그리면서 지금 세력들이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이 저평가 구간을 충분히 지금 이용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뭔데 이용하고 있어요? 이 저평가 구간에서 지금 제가 볼 때 세력들은 이 물량을 확보하고 있다. 그 개인들은 지금 얼마나 지겹겠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특히나 물려있는 개인들은 지금 얼마나 싫겠어요. 빨리 원금 돼서 빠져나가야 되는데. 지금 보면. 지금 그런 것들을 이제 세력들이 역이용하고 있다. 어쨌거나 지금 이제 여기 1451선에 지금 부딪히고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서 이제 방향을 잡는데 제가 볼 때 여기서도 이렇게 바로 간다 이것보다는 여기서도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이렇게 만들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뭐 예를 들어 바닥권 만든다고 해도 한 번에 쫙 갔으면 좋겠지만 그러기보다는 최소한 투바닥 이상은 만들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여기서도 또 시간이 또 더 걸려야 된다. 이런 해석이 드는 거고 이렇게 해석이 된다면 서둘를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그냥 천천히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이런 구간들은 그냥 이 폭 안에 있는 거, 이 폭 안에 길게 보면 그죠? 이 폭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르고 내리곤 했지만 결국 크게 보면 이 범주 안에 있는 거, 이 범주 안에. 그러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앞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서 뭐 오르락내리락 오르락 한다 해도 앞으로 이제 여기 지나간 거고 여기까지 지나간 과거가 되는 거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여기서도 뭐 오르고 내리고 하면 이런 구간들을 충분히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분할 매수. 이게 지금은 저희가 팔 때가 아니고 매수를 해야 될 때이기 때문에 저평가돼 있을 때 분할 매수를 하시는데 제가 아까 현금 얘기도 했지만 이 비트코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막 비트코인 갑자기 확 올라가고 지금 이럴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앞으로도 좀 악재가 몇 개 남아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예상되는 악재가 지금 몇 가지 남아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지금 금리 문제라든지 몇 가지 악재가 제가 얘기하는 이 금리라든지 이런 악재잖아요. 지금 금리가 지금 현재로서는 악재. 그 개인들 입장에서는 악재잖아, 악재. 그 세력들 입장에서는 호재인 거고 금리가 이렇게 빅스텝으로 오르는 게 개인들 입장에서는 악재야. 개인들 악재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호재입니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호재다. 세력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러니까 같은 재료를 놓고도 이 금리라는 이 같은 재료를 놓고도 이게 이제 개인 입장에서 보느냐 세력 입장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개인 입장에서는 이게 악재인 거고 세력 입장에서는 호재다. 근데 이제 저희도 세력처럼 이렇게 성공하려면 이 금리를 이렇게 악재로 볼 게 아니라 이걸 이게 세력들처럼 호재로 봐야 된다. 이 호재로 보고 뭘 해야 되냐? 이 분할 매수를 해야 된다. 분할 매수. 한 번에 사지 마시고 개인들이 세력은 아니지만 그 세력들처럼 해석을 하면서 세력들처럼 지금이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것만 판단을 잘하면 돼요. 그 템플턴처럼 우리가 지금 이게 사야 될 때인지 팔아야 될 때인지 이거 그 주변에 있는 개인들하고 정반대로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지금 파동은 만들고 있지만 길게 파동을 만들고 있지만 이 폭이 얼마 안 되잖아요. 폭이. 그러니까 폭이 보면 이게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이렇게 길게 가는 건 이것은 예고가 됐던 거예요. 예고가 이게 아까 제가 했잖아요. 이게 떨어지려면 이렇게 폭락으로 떨어지는 게 좋았다. 이 얘기를 제가 하는 거고 어차피 이렇게 떨어졌기 때문에 이 과정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떨어졌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에서 시간이 많이 걸려야 돼요. 시간이 이것은 이미 예고가 됐던 거다. 근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경험치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쌓아가시면 돼요.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자 비트코인은 이렇게
분할 매수, 지금 저평가 구간을 이용해서 분할 매수를 하셔라.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계좌는 뭐 시장이 또 조정을 받으니까 또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뭐 당연하죠. 이따 시장 보면 되겠지만 계좌가 이렇게 좀 줄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계좌가 줄었는데 이제 계좌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계좌는 이제 저희가 일주일 단위로 이렇게 지금 보고 있잖아요. 일주일 단위로 저희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주 대비해서 이게 수강생들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러니까 지난주 계좌 대비해서 항상 이게 계좌가 늘어났든 줄어났든 일주일 후에 봤을 때 이게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5%, 플러스 마이너스 5%, 그렇죠? 이게 지난주 대비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5%에 있으면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있으면 그냥 거의 제자리에 있다 보시면 돼요. 제자리에 좀 늘고 줄고는 했지만 그죠? 똑같은 계좌로 있을 수는 없는 거죠. 어차피 계좌도 제가 늘 얘기했듯이 계좌도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에 따라서 계좌도 변동을 하는 거예요. 변동을 하는데 이게 지난주 계좌 이거 있잖아요. 지난주 계좌 대비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5% 안에 있으면 거의 제자리에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거기서 뭐 1, 2% 늘고 줄고 그건 변동으로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변동을 한 게 아니다. 이런 얘기도 최소한도 뭐 일주일 후에 5% 이상, 뭐 7%든 8%든 예를 들어서 이렇게 5% 이상 이렇게 변동이 됐으면 그것은 좀 이렇게 변동이 좀 일어났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숫자는 달라졌지만 이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일 때 이렇게 받아들이시면 된다. 그냥 거기서 1, 2% 늘고 줄고 이런 걸로 해서 자꾸 막 예민하게 반응하실 필요 없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방금 설명한 거 이해 가신다. 3번 쳐보세요. 3번. 그러니까 저희가 이게 기술적인 해석을 하고 그다음 제 계좌를 보여드리면서 또 해석을 하고 그다음 제가 재료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은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내가 이게 어떻게 받아들일 건가, 그것을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 해석을 해서 내가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 이게 이것을 막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일 거냐, 그냥 뭐 그러려니 이렇게 받아들일 거냐, 그러면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랬을 때, 이제 계좌를 보실 때 너무 예민하게 이렇게 보지 마시고, 저희는 어차피 일주일 간격으로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지난주 대비해서 지금, 뭐 이렇게, 불어났는데, 뭐 이렇게 5% 이내에서 불어났거나, 아니면 5% 이내에서 줄었는데 5% 이내에 줄었거나, 그러면, 지난주나 지금이나 뭐 그 자리가 그 자리구나, 이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니까, 시장이 변동이 거의 없었다, 이런 얘기가 드는 거죠.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장이 하루하루를 보면 오르고 내리고 오는 것 같지만, 그 차트로 보면은 거의 제자리예요. 이따가 저기 차트 보시면 그 그림으로 딱 나오지만 그래서 제가 차트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보면 계좌만 보면 왜 막 자꾸 이렇게 계좌가 늘었다 줄었다 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럼 어느 정도가 계좌가 제자리인 건가 제가 기준을 설명드린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숫자를 이렇게 기준치로 어느 정도 이렇게 잡아놓고 해석을 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 본인들이 자꾸 멘탈이 관리가 되는 거예요. 이런 기준이 없으면 그냥 1, 2%만 늘으면 또 좋아하고 1, 2%만 줄면 또 막 큰일 난 것처럼 생각하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기준치를 이렇게 딱 정해놓고 그 범위 안에 있으면 그냥 제자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보면. 자, 그런 의미로 제가 이제 이게 계좌를 자꾸 보여드리는 거예요. 계좌가. 뭐 이게 일주일 단위로 해서 뭐 계좌가 확 달라지고 그런 건 쉽지 않겠죠. 막 그 강세장이 확 온다든지 이런 거 아니고는 이렇게 해서 막 하루에 막 지수가 100포인트씩 막 3, 4일 올라왔는지 이런 거 아니고는. 근데 그런 게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게. 특히 지금 같은 장에서는. 지금같이 악재가 막 지금 쌓여있는 이런 장에서는 더군다나 그런 장이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지만 또 때가 되면 또 그런 장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가다 보면 이렇게 하루 이틀 2, 3일 이렇게 해서 시장이 확 폭등하는 장이 올 수도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걸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겁니다. 계속.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일주일도 사실은 이렇게 짧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이제 교육이 어차피 일주일 단위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일주일 간격으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건데, 저희가 만약에 교육이 한 달에 한 번씩 있다면 한 달에 한 번씩 보겠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있으니까 일주일에 한 번씩 그 교육 일정에 맞춰서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들 쭉 이렇게 아무튼 살펴보는 거고, 그것이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그게 수강생분들도 혼자 보실 때 이런 식으로 보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기준을 두고 숫자만 보지 마시고, 그때그때 숫자만 보지 마시고 어떤 기준을 딱 놓고 이렇게 보시면 해석이 달라진다 보이는데, 그 해석이 달라지면 보이는데 받아들이는 게 달라지는 거고, 결국 저희가 이렇게 일주일 단위로 교육을 하는데 거의 교육의 90% 이상은 저희 멘탈 관리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지루한 장에서 악재 많고 막 이런 장에서 그렇잖아요. 보면 결국 멘탈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런 교육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저희한테 필요한 지금 제가 설명드린 양도소득세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그런 것들 저희 생활에도 필요한 거니까 그런 것들 제가 설명드리는 것이죠. 그쪽에서. 자, 그 다음에 그 요즘에 막 또 환율 얘기 많이 하잖아요. 환율은 제가 늘 얘기했듯이 지금 뭐 그 일주일보다는 좀 올라왔어요. 그렇죠? 일주일보다 이렇게 올라왔지만 뭐 그게 뭐 얼마나 올랐어요. 그러니까 환율은 많이 올라가면 뭐 이 정도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많이 올라가면. 그럼 뭐 그렇게 올라가면 큰일 나냐? 큰일 날 것도 없어요. 환율은 환율은 지금 보시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게 지난주 요쯤에 했었다면 지난주도 1300 넘었었죠. 그러니까 고점 대비 보면 여기 지금 환율은 이 고점을 보셔야 돼요. 환율은 이게 이제 이 저점을 보는 게 아니라 고점. 어차피 고점을 꺾일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잖아요. 여기도 갔을 때는 여기 고점을 보는 거죠. 고점. 이게 이제 고점권 있을 때 고점을 보듯이 지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저희가 이제 여기 밑에를 보는 게 아니라 고점을 본다. 어차피 고점권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차트를 보실 때 여기도 이렇게 많이 올라오면 이때는 이 밑에를 보는 게 아니라 여기 위를 보는 반대예요, 반대. 제가 종목들 얘기할 때는 밑에를 보라고 하잖아요. 종목들 볼 때는. 종목들을 볼 때는 제가 여기 바닥권에 있을 때는 바닥권 있을 때는 밑에를 봐야 되는 거고, 고점에 있을 때는 이게 고점을 봐야 돼요. 고점. 왜냐면 이게 꺾일 거니까. 그래서 지금도 마찬가지다. 지금도 밑에를 볼 게 아니라 위에를 보면 된다. 위에를. 지금도. 그래서 어차피 꺾일 거다. 그리고 지금 이게 이제 환율이 이렇게 고점권에 있다는 것은 결국 저희 시장이, 특히 코스피, 이 코스닥 시장이 바닥권에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시장이 이렇게 이제 2200 한 70에서 지금 2400 얼마에서 그 한 200포인트 정도 지금 올라와 있지만 여전히 지금 바닥권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그 환율은 지금 고점권에 있는데 지금 지수는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잘 보시라는 거예요. 환율은 고점권에 있는데 지금 잘 생각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지금 보면 환율은 지금 고점권에 있다. 고점권. 환율은 고점권에 있는데 우리 코스피, 이 코스피가 중요하니까요. 저희가 코스닥 종목이 많긴 하지만 역시 시장은 이제 코스피가 중요하니까. 그래서 코스피는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다. 이렇게 약간. 코스피는 바닥에서 약간 올라와 있는 상태다. 환율은 고점권에 있는데 코스피는 약간 올라와.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예요, 지금. 그럼 누가 올려놓은 거예요? 이거 환율은 고점권에 있는데 이게 코스피는 이렇게 올라가 있냐? 아니, 누가 올려놨어요?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거죠, 외국인들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외국인들이 올려놓은 겁니다. 응? 그 외국인들이 왜 올려놨겠어요? 응? 그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 외국인들이 왜 올려놨겠냐? 보시면. 응?
자, 그래서 환율은 지금 고점권에 있기 때문에 결국 시간 지나면서 꺾인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시간 문제다. 환율이 꺾이는 건 시간 문제다. 저는 시간 문제다. 여기서 뭐 좀 더 올라간다고 해서 무슨 뭐 큰일 날 거 없으나. 물론 이제 기업하시고, 이제 기업하시고 이렇게 좀 그쪽에 환율 관련된 쪽에 어떤 그 일을 하시는 분들은 좀 문제가 되겠죠.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렇지만 저희는 투자자고 그 환율을 인해서 직접적으로 환율하고 관련된 어떤 그런 걸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는 다만 이제 시장과 관련해서 우리 시장은 어차피 외국인들이 관리해가는 시장이니까 특히 코스피는 외국인들이 관리해가는 시장이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이제 환율을 자꾸 보면서 설명을 드리는 거고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저희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냥 환율은 우리 시장과 관련해서 이렇게 환율은 고점권에 있는데 저희 코스피 시장은 그래도 거의 한 200포인트 이상 바닥 대비 200포인트 이상 올라와 있다.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게 환율로 보면 지수가 더 내려가야 되는데 2200에서도 더 내려갔어야 돼요. 환율로 따지면 지수는 2200에서 저기 한 2100, 2000 이렇게 내려갔어야 되는데 거꾸로 올라왔다. 이게 굉장히 제가 볼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외국인들한테 지금 뭔가 개인들이나 이게 아무튼 개인들이 해석할 수 없는 뭔가가 지금 외국인들한테는 저는 있다.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게 뭔지를 알 필요는 없어요. 그냥 외국인들이 그렇게 관리를 한다는 게 중요한 거지. 그리고 관리하는 대로 저희는 받아들이면서 그 시장에 맞게 저희는 대응을 해가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뭐 저희는 좋은 거죠. 이렇게 시장이 떨어지는 것보다 올라가는 쪽으로 가는 게 좋은 거죠. 환율은 이게 고점권에 계속 있는데 시장은 거꾸로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시장은 조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시장은 하락이 아니고 조정이다. 계속 얘기합니다. 외국인들이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래서 환율은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오늘 투자자들이 누가 샀고 누가 팔았나. 그 뻔하지 않겠어요? 오늘 이게 시장을 보면. 자, 보세요. 오늘 같은 경우 보시면 여기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팔았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기관도 팔았어요. 이게 쌍끌이 쌍끌이 이게 반대죠. 쌍끌이 매도. 쌍끌이 매도인데 이것도 안 좋은데 여기다 개인들이 또 많이 샀어요. 개인들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수급이 가장 안 좋은 수급이에요. 제가 반대예요, 반대. 우리 시장에서 수급이 가장 좋은 표가 한 두세 번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그게 가장 좋은 수급표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는 가장 안 좋은 수급표가, 이게 가장 안 좋은 수급표. 그러니까 오늘 시장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오늘 코스피도 뭐 거의 한 3, 40포인트 마이너스고, 코스닥도 보시면, 코스닥도 오늘 기관이 팔았는데, 거기다가 외국인도 팔았다. 역시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가 됐어요. 이 코스닥도 쌍끌이 매도, 그죠? 이 쌍끌이 매도, 쌍끌이. 근데 또 개인이 많이 샀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가 수급표로는 가장 안 좋은 수급이 이루어졌고, 그것이 시장에 그대로 적용이 됐다. 얘기죠, 보시면. 그래서 오늘 코스피도 많이 떨어지고 코스닥도 제가 했죠. 코스닥은 항상 이게 떨어진 것을 생각할 때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에서 뭐 포인트로 따졌을 때 마이너스 한 10포인트 떨어졌다 그러면 요거에 한 3배에서 4배를 곱해서 계산해야 돼요. 3배에서 4배. 얼마 안 떨어진다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올라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코스피 대비해서 시장이 코스닥 시장이 코스피 시장에 비해서 한 3분의 1, 4분의 1 이렇게 이제 한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작기 때문에 시장이 작으니까 지수를 계산할 때는 이게 떨어진 폭이나 올라간 폭을 계산할 때 그냥 그 숫자를 받아들이면 안 되고 이렇게 3배, 4배 해서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요. 이건 이제 이게 눈에 보이는 숫자는 아니지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할 때는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해석할 때. 특히 코스닥 시장을 해석할 때는 이렇게 3배, 4배 해서 그 숫자를 계산해 보셔야 아, 오늘 좀 많이 떨어졌구나, 적게 떨어졌구나. 이렇게 곱하고 나서 3배, 4배 이렇게 곱하고 나서 그냥 숫자만 보시면 안 되고 그 떨어진 폭에다가 아니면 올라간 폭에다가 3배, 4배를 해줘서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 시장을 그 코스피하고 이렇게 같이 해석하려면 3배, 4배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 습관을 들이세요. 이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는데 또 보다 보면 또 그 숫자 그대로 보고 그대로 보고 이게 될 거예요. 이게 숫자가 문제, 숫자가 제가 이게 이 숫자가 중요한데 이 숫자를 어떻게 해석해서 제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석해서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투자에서는 개인들이 이게 안 되는 것이죠. 개인들이 이 부분이 숫자를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안 되고 그대로 그래서 제가 지표가 의미가 없다는 게 그 얘기예요. 그 지표가 의미가 없다는 게 아니고 개인들은 그 지표를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니까 그게 문제가 된다는 것이고 그 세력들은 아니라는 거죠. 그 투자를 잘하시는 분들은 숫자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석을 해서 받아들인다. 해석을 해서. 그래서 코스닥 같은 경우에 이걸 제대로 해석해서 받으려면 3배에서 4배 정도를 곱해서 해석을 해서 받아들여야 그래야 이게 코스피하고 비슷하게 받아들입니다. 코스피하고. 그 시장의 크기가 3분의 1, 4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기 때문에 시장의 크기를 좀 비슷하게 만들어 놓고 그 숫자를 이렇게 해석을 해야 그 숫자가 제대로 해석이 된다. 이 뜻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잘못된 해석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러면 이제 오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수급표를 봤을 때 가장 안 좋은 수급표가 이루어졌고, 거기에 맞춰서 시장도 그렇게 됐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시장들이 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왔느냐? 그것은 이제 미국의 나스닥 시장을 보면 딱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미국의 이제 헤이 차트를 보면, 자, 나스닥이 지금 보면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았던, 저희 이제 조정으로 보거든요. 이렇게 지금 일주일 전에 여기인데, 여기까지 조정을 받았는데, 2주 전부터, 그러니까 여기서 일주일간 또 조정을 또 받았던 거죠. 조정을.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 조정을 받으니까 이게 나스닥입니다. 이게 나스닥. 그 나스닥이 조정을 받으니까, 그렇죠. 나스닥이 이렇게 조정을 받으니까 이제 저희가 얘기하는 이제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제가 늘 얘기한 거예요. 비트코인도 조정을 받고 저희 코스피도 조정을 받았다. 근데 나스닥은 이런 폭으로 조정을 받았는데 저희 코스피는 이 나스닥보다 적은 폭으로 조정을 받았어요. 적은 폭으로. 이게 이제 그림으로 보면 알겠지만 이게 나스닥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폭으로 조정을 받는데 나스닥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폭으로 조정을 받는데 코스피는 이렇게 조정을 안 받고 코스피는 이렇게 완만하게 조정을 받았거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지금 상황에서 미국의 나스닥 대비, 그러니까 나스닥이 하락하는 것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나 코스닥이 더 강하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더 강하. 이게 좋은 거죠. 강하다. 이게 더 강하게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들이. 왜 그러겠냐? 그거야 이제 외국인들한테 물어봐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대답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그 부분은. 자,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고 아무튼 이게 나쁘지 않은 거예요. 괜찮은 겁니다. 아무튼 이게 조정을 받긴 했지만 나스닥 대비해서 우리 코스피 코스닥은 적은 폭으로 조정을 받았다. 일주일 놓고 봤을 때 그렇단 거예요. 보면 자, 요 그림 잘 보세요. 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시장을 보면 이제 비교가 되죠. 보세요. 방금 제가 한 얘기 그림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봐. 이렇게 아까 나스닥 같은 경우는 일주일 동안, 그죠? 일주일 동안 여기 나스닥 같은 경우 여기서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이렇게 떨어졌는데 여기 코스피는 이렇게 완만하게.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완만하게. 자, 근데 문제는 뭐냐? 이제 이렇게 떨어지는 폭은 조정폭은 이렇게 크지가 않은데 그렇죠. 조정폭은 이게 나스닥 대비 크진 않은데 문제는 지금 뭐냐면 이거 보시면 보세요. 그냥 이틀 떨어졌다가 이틀 올랐다가 또 떨어졌다가 보세요. 그러니까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게 반복했다는 거죠. 이게 올라가려면 이렇게 쭉쭉 올라가든지 그죠. 이게 떨어지는 것보다는 좋지만 아무튼 이렇게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하루 오르고 하루 떨어지고 지금 이런 그림을 지금 그리고 있다는 얘기죠. 보시면. 자, 그래서 이런 장이 편안한 장일 것 같지만 아니에요. 개인들한테는 이게 엄청 힘든 장입니다. 이게 하루를 보니까
이게 일봉으로 기준을 보니까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 거지. 지금 보면 일봉으로 보니까 이런 그림이 그래서 편안한 흐름이구나 하지만 이게 절대 편안한 흐름 아니에요. 이거 아닙니다. 이게 하루를 기준으로 봐서 그런 거예요. 하루를 기준으로. 하루를 기준. 이걸 해서 막 분봉으로 본다든지 해서 뭐 30분봉, 5분봉, 10분봉 이런 걸로 보면 이게 쉽지 않은 그림이에요. 개인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그 시장 흐름이 바로 이런 흐름이에요. 이러면 특히 단타나 단기놈들 입장에서는 손절을 계속 반복 해야 됩니다. 이게 보면 손절을 계속 해야 되는 시장이에요. 이런 게. 자, 아무튼 근데 저희야 어차피 중장기 투자하니까 가만히 있으면 되지만 그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은 손절을 바쁘게 해야 되는 장이에요. 이게 보시면 이제 그림으로 보면 그렇게 안 보이는데 그 분봉이나 해서 분봉 1분봉 3분봉 5분봉 그런 그림들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오히려 더 힘들어요. 이런 시장이 그 단타 하시는 분들은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어쨌거나 시장은 우리나라 시장이 나스닥 대비해서 더 강하다. 이게 더 강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외국인들이. 그 이유는 몰라요. 그 이유는 왜 그런지는. 그 아무도 모르죠. 근데 아무튼 이제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시장이.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을 크게 보면 제가 늘 얘기했듯이 여기서 여기 대비해서 여기가 거의 200포인트 이상 올라온 거예요. 200포인트. 이제 코스닥도 여기 대비해서 여기까지 지금 이제 여기가 됐든 아무튼 여기가 됐든 여기 대비해서 지금 올라와 있잖아요. 이게 보시면 200포인트. 자, 지금 2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 여기 이제 2276 있잖아요. 이건 보세요. 이게 당분간 이게 기억해 놓으세요. 2276. 2276. 지금 최근에 들어서 바닥이 2276이잖아요. 2276인데 그래서 나중에 이제 계좌가 그래도 이렇게 눈에 보이게 많이 바뀌어져 있으려면 저희가 이제 제가 계좌를 자꾸 보여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계좌가 나중에 많이 바뀌어져 있으려면 그럼 여기서 지금 200포인트 올라와 있는데 여기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다 플러스 여기서 한 700포인트 정도 700포인트 여기 바닥 대비 여기 있잖아요. 바닥 대비 한 700포인트 정도 더하면 그게 한 2900, 한 20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한 200포인트 정도 바닥 대비해서 여기 있잖아요. 여기 대비해서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데 그래도 사실은 여기 대비 여기 계좌가 약간 달라지기는 했는데 그게 지금 느낌으로 잘 오진 않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래도 계좌가 좀 많이 달라져 있으려면 또 바닥 대비 한 700포인트, 700포인트 정도는 올라가 있어야 그러면 그게 지수가 한 2920 정도 된다는 거죠. 그 정도 올라가 있었을 때 그 계좌들이 지금보다는 많이 달라져 있을 것이다. 미래의 일이지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미래가 중요하니까요. 제 투자자한테는. 과거나 지금 현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미래가 중요한데 지금은 이제 이 바닥 대비 한 200포인트 정도 올라와 있는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바닥 대비 한 700포인트 정도 올라가 있으면 그러면 한 지수로 따지면 코스피로 따지면 한 2900에서 한 2900, 한 50, 뭐 그 정도 올라가 있을 거고 그때쯤이면 아마 그 계좌들이 지금 대비해서 많이 달라져 있을 거다. 좋은 쪽으로.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한다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거기 플러스 제가 이제 건설업 쪽 뭐 이런 쪽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무튼 시장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시장은 아까 나스닥보다 좀 강한 흐름으로 지금 이렇게 이제 관리가 되고 있다. 얘기예요. 외국인들에 의해서 관리가 되고 있다. 또 환율 가지고는 외국인들이 막 빠져나가고 그러니까 우리 시장이 오히려 여기 2200보다 지금 환율로 따지면 이것보다 더 내려가 있어야 돼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쯤. 그러니까 여기보다 좀 올라와 있는데 이 올라와 있잖아요. 이 올라와 있는 게 아니라 제가 봤을 때 환율로 따지면 시장이 거꾸로 여기보다도 더 내려와 있어야 돼요. 여기 더. 근데 시장은 지금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 되는 환율로 따지면 내려와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올라가 있다는 거죠. 이게 제가 볼 때는 이게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을 이제 내려가 있어야 하는데 올라가 된다. 이게 누가 이렇게 관리했냐? 이게 외국인들이 이렇게 관리를 해놨다는 거죠. 외국인들이 왜 그런지는 이제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좋은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환율이 저희한테는 크게 의미가 없다.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또 환율이 절대적으로 저희 시장에 절대적으로 변수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환율은 그냥 고점 근처에 있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저희 투자자 입장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무튼 이제 이 종목들을 좀 보시면, 자, 삼성전자를 보시면, 자, 삼성전자 차트를 보겠습니다. 삼성전자를 보면, 자, 삼성전자 얘기 많이 했지만, 삼성전자 조금 빠지니까 또 막 언론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 개인들은 어떻게 하라고. 그, 우리 개인들 삼성전자 많이 들고 있는데, 삼성전자 갖고 자꾸 겁을 주면은, 개인들 어떻게 하라고. 개인들 자꾸 손절을 하고, 응? 그러면 안 되죠. 지금 삼성전자도 여기 보시면 5만 5천 원부터 지금 여기까지 올라와 있잖아요. 보시면. 5만 5천 원까지 갔다가 어쨌거나 올라와 있잖아요. 그 올라와서 지금 여기서 제가 때 나름대로 지금 바닥을 만들고 있다. 여기서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막 여기 장대 양봉도 만들면서 만들고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삼성전자는 위로 갑니다. 저는 위로 가요. 일단은 7만 원까지 간다니까요. 나중에 보세요. 일단 7만 원이면 이게 큰 폭이에요. 이게 적은 폭 아닙니다. 여기 보세요. 6만 원에서 6만 원. 삼성전자는 만 원만 올라도 큰 폭으로 올라온 거예요. 만 원만 올라도. 삼성전자가. 근데 일단은 7만 원은 간다. 저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삼성전자가 7만 원을 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 지수는 위로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삼성전자 끌고 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삼성전자가 이렇게 버텨주고 또 삼성전자가 그래도 많이는 안 가지만 그래도 위로 이렇게 조금씩 하고 있잖아요. 그죠? 삼성전자가 보면 삼성전자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계단식으로 아까 제가 비트코인 가지고 계단식 했는데 이 삼성전자 계단식으로 가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여기가 좀 길게 가고 있죠. 여기 지금 보세요 여기 이 비트코인도 여기서 지금 길게 가고 비트코인도 여기서 길게 가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렇게 길게 가고 있잖아요. 보시면 좀 묘하죠. 보면 이게 자 그지만은 결국 이렇게 가고 결국 이제 나스닥이 이렇게 가면서 이제 삼성전자 가고 비트코인도 갈 겁니다. 시간 문제지 결국은 이제 세력들이 매집이 끝나야죠. 비트코인도 가려면 제가 볼 때는 세력들이 매집이 아직 좀 덜 된 것 같아요. 비트코인이 그렇게 지금 판단이 됩니다. 비트코인을 세력들이 매집을 더 하려고 한 것 같아요. 지금 더. 좋은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도 절대 약하지 않아요. 막 언론에서는 삼성전자가 막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기술적인 흐름을 봤을 때도 삼성전자 흐름이 나쁘지 않잖아요. 보세요. 어쨌건 삼성전자 지금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고 있는 것도 아니고 어쨌거나 위로 가고 있잖아요. 위로. 왜 근데 이걸 언론에서 이렇게 안 좋게 얘기하는지 잘 이해가 안 가요. 보면. 자, 개인들 그냥 자꾸 겁먹으라고 그러는 건지. 자, 아무튼 음, 개인들 삼성전자 많이 들고 있는데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들고 있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결국 여기를 보시면 이렇게 장대양을 만든 거 그냥 제자리 다 내려오잖아요. 이렇게 내려온다니까 이렇게. 보면. 근데 중요한 것은 이게 거래량이 별로 많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그리고 이제 이것은 이렇게 평균적으로 봐요.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거의 뭐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러면 이게 이제 안 가려고 하는 거냐? 그거 아니에요. 결국 아까 삼성전자는 막 더 길잖아요. 그 보면 이 카카오도 보시면 카카오도 이렇게 좀 계단식으로 올라갔잖아요. 계단식, 계단식으로. 카카오도 갑니다. 일단 10만 원 가요. 10만 원은 갑니다. 이게 10만 원 가면 이제 또 거기서 또 이제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일단 10만 원 가요. 아까 삼성전자 일단 7만 원 가고 카카오 10만 원 갑니다. 시간 문제, 시간 문제. 왜냐면 언제 10만 원 가냐 하지만 또 가려면 그냥 며칠 만에 가는 거예요. 가려면.
장대 한복 몇 개 나오면 그냥 갑니다. 이제 그때까지 못 기다리니까, 못 기다리고 그냥 그걸 자꾸 끊고 가니까 그게 이제 큰 수익으로 연결이 안 되는 거고, 참고 제가 했듯이 기다리고 잘 있으면 이게 바닥권인데, 그걸 왜 자꾸 끊어요? 바닥권인데. 그걸 기다려야지. 투자라는 건 자꾸 기다려야 돼요. 그걸 자꾸 끊으면 안 되고, 힘들더라도, 그래서 멘탈이 중요하다고 제가 얘기하는 거고, 기다리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특히 힘들 때일수록 기다리셔야 돼요. 자꾸 보지 말라는 거죠. 이게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살펴보는 걸로 충분해요. 자꾸 안 보시더라도. 이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거니까. 이게 하루하루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흐름을 보는 게 아니고, 투자자는 이 하루하루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하루하루 그림을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렇게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게 흐름을 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까 제가 했잖아요. 그 흐름을 보는 게. 자, SK 바이오사이언스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쭉 올렸다가 이렇게 조정을 길게 하잖아요. 길게. 이렇게 하면 조정이 막 계속 될 것 같지만 또 그러지 않아요. 여기 거래량이 싹 줄어 있잖아요. 이게 거래량이 보시면 이게 있다는 것은 다음에 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제가 이런 그림을 자주 보여드리잖아요. 이거 말고도 이런 게 만들어졌다는 것은 또 시간이 지나면 또 먼 어떤 그림이 또 위로 가는 먼 그림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럼 세력들도 그냥 아무 때나 그런 막 이런 그림을 그린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 이제 시장 분위기라든지 시장 흐름이라든지 그다음에 뉴스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재료들 그런 것들을 쫙 맞춰서 그림을 그리는 거지. 그냥 아무 때나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그런 때를 딱 기다리는 거죠. 세력들도 그게. 그 세력들 좀 기다려야 돼요. 개인들도 투자해서 이렇게 성공하고 투자해서 이렇게 큰 수익 내고 아무튼 이렇게 내가 원하는 이상의 수익을 만들어내려면 세력들처럼 이렇게 기다려야 돼요. 기다려야 돼요. 세력들처럼. 세력들이 큰 수익을 내는 게 두 배짜리, 세 배짜리, 다섯 배짜리 이런 수익을 내는 게 다른 거 아니에요. 이게 기다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예요. 개인들은 기다리는 걸 못하는 거고, 개인들은. 자꾸 흔들리고, 자꾸 멘탈이 무너지고,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하지 않은 막 그런 그 지표들 따라다니고, 자꾸. 해석도 되지 않는 그 지표들 따라다니고, 자꾸. 제가 아까 했잖아요. 그 환율은 지금 고점 근처에 있는데 왜 우리나라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지, 응? 그 외국인들이 왜 그렇게 관리하는지, 솔직히 저 잘 몰라요. 그거 왜 그런지. 그렇지만 그렇게 가고 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게. 음? 자, 근데 나중에 이제 지수가 저기 2000 뭐 그거 막 800, 900 가면 이제 그때 알겠죠. 왜 그렇게 관리했었는지. 그때 가서. 그건 뭐 그때 가서 알면 어때요? 지금 몰라도 뭐 상관없죠. 그거야. 먼저 한다고 뭐 달라져요? 그게? 나중에 결과만 좋게 만들면 되는 것이지. 투자는 그래요. 그러니까.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저희 종목들 몇 개 보겠습니다. 자, 모나리자 보세요. 모나리자, 모나리자 막 여기 막 윗꼬리. 제가 봤더니 지금 저희가 지금 이제 저출산, 이게 모나리자 이제 저출산 종목으로 들어간 건데, 저희가 저출산 종목 몇 개 가지고 있어요. 이게 지금 막 위로 좀 가려고 막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제 시장 흐름도 그렇고 분위기도 그렇고, 지금 윤석열 정부도 그렇고, 막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막 지금 가고는 싶은데 지금 분위기가 아닌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제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게 매집하는 겁니다. 매집. 이게 윗꼬리가 바닥권에서 세력들이 이게 윗꼬리는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입니다. 이게 좋은 거죠. 이게 단타 세력들 여기서 막 다 뺏기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했듯이. 이런 그림이 좋은 그림이에요. 이런 게 종목들 보시다가 이 바닥권에서 이런 그림들 그려지면 그 종목들 좀 잘 보세요. 제가 안 드린 종목도 그런 종목들. 이게 나중에 시간 지나서 보면 저런 그림들이 좋은 그림이었고 제가 이때부터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데부터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그려지잖아요. 그럼 시간 지나면 이제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나중에 그려지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들을 이렇게 잘 시간 지나면서
보셔야 되고, 이런 게 중장기로 해야 이런 그림들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중장기를 자꾸 하셔야. 단타 당겨주신 분들은 이런 그림들이 의미가 없죠. 이런 게. 그날 팔고 그날 사고 뭐 이런 분들이야. 이런 그림들이 의미가 없죠. 그런 분들한테. 저희처럼 중장기로 하니까 이런 그림들이 중요한 그림이 되는 거예요. 나중에 미래 대비해서 봤을 때. 자, 그 다음에 메가 MD도 그렇죠. 메가 MD도 지금 보시면 이렇게 메가 MD도 지금 이렇게 계단식으로 오르고 있잖아요. 계단식으로 이렇게 계단식으로 이렇게 기울기가 있지만 이 계단식으로 이 밑으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위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계단식으로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 갖고 계단식으로 올라가는 거 좋은 거죠. 이게 시간이 걸려서 그러지 좋은 거예요. 이게 메가암대는 제가 이제 이렇게 일자리 종목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다음에 이제 건설 관련된 종목들 보세요. 건설 관련 종목들도 이게 매집이에요, 매집. 이게 매집입니다. 매집이에요. 이게 개인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나쁜 그림이겠지만 세력들한테는 여기서 굉장히 의미 있는 그림인 거예요. 이런 게 세력들한테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왜 이런 그림이 그렸는지는 나중에 알게 돼요. 나중에 이제 장대 양봉 이런 게 나와야 아, 이 그림이 그런 그림이었구나. 이제 그게 나중에 나온다는 거고 지금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이 보세요. 거래량이 여기서 이런 그림 하나 그려놓고 한참을 이렇게 가잖아요. 이건 시장 때문에 이렇게 간 거고 제가 얘기했듯이 거래량이 없어요. 보세요. 거래량이 없잖아요. 거래량. 자, 이렇게 거래량이 없이 가는 그림들이 나중에 보면 이제 왜 그랬는지 나중에 해석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게 그 다음에 이 벽산도 보세요. 벽산도 이게 얼마나 기분 나빠요.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렇게 쫙 올라가서 끝나야지 왜 올라갔다 다시 다 내려와요. 이게 매집한 거예요. 매집. 이게 제가 매집한 겁니다. 여기서 개인들 중에 손절 안 한 개인들이 있을 거예요. 그 싸다고 산던 개인들이 있을 거고 오늘 올라가니까 또 따라 들어온 개인들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게 매집한 겁니다. 이 거래량하고 매집한 거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고요. 끝난 거 아닙니다. 이게 그러니까 시작이에요. 시작. 끝난 게 아니고 시작하는 거예요. 이미 시작은 진작부터 해놨죠.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상황들이 그러니까 지금 세력들이 시간을 끄는 것이죠. 그래서 매집하는 거예요. 매집. 이렇게. 그러니까 건설주들이 좀 그렇고요. 캐리소프트도 이것도 제가 이제 저출산 관련 종목으로 좀 들어가 있는 건데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런 그림들 지금 아까 어떤 종목에서 아까 봤던 그림들이 있잖아요. 보면 근데 이제 이런 그림들을 통해서 나중에 이보다 더 좋은 그림이 이제 시간 지나면 그려진다는 거죠.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쭉 막 급하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그래서 기다리시면 된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들이 바로 이게 세력들의 흔적이에요. 세력들 흔적. 이 거래량 있잖아요. 거래량 보시면 캔들이 아니고 이 거래량 보세요. 거래량. 캐리스부트 보세요. 자, 또 저희 건설주 뭐 대우건설 그 대우건설 많이 내려왔죠. 보시면 그죠?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여기까지 여기 다 내려오잖아요. 여기 보시면 여기 보시면 뭐 거의 이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을 그냥 길게 만들자. 원바닥, 투바닥, 쓰리바닥 길게. 근데요, 이게 대우건설은 액면가를 보세요. 액면가. 대우건설 액면가 얼마짜리인지 보세요. 그 액면가를 보시고 이 대우건설 가격을 보세요. 액면가 제가 숙제 내드립니다. 액면가 찾아보세요. 대우건설 액면가. 음, 종목에서 액면가가 중요해요. 액면가가. 대우건설 가지고 그 액면가 공부해 보세요. 액면가. 야, 가격만 보지 마시고
자, 그 다음에 까뮤. 까뮤도 보시면 까뮤도 계단식으로 잘 올라가고 있잖아요. 여기서 출발해서 이게 바닥이었다면 이렇게 가서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또 이렇게 해서 계단식으로 올라면 이렇게 가지 왜 이렇게 가냐. 이 개인들 괴롭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우상향을 하잖아요. 계속 우상향. 그러니까 이 바닥 대비 보면 이게 적게 올라온 거 아닙니다. 여기 이렇게 계산을 안 해봐서 그러지. 여기 바닥 대비해서 보면 이 적은 폭이 아니에요. 이게 보시면. 하지만 이제 바닥권에서는 반대예요. 바닥권에서는 자꾸 여기 밑에를 봐야 돼. 밑에 바닥권. 아까 저 환율은 반대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환율은 아까 꼭지를 봐야 되고 이 바닥권에 저희는 이제 종목을 매수할 때 거의 바닥권에 있을 때 매수를 하니까 저희는 이런 위에를 볼 필요가 없어요. 이런 팔 거 아닌데 위에 볼 필요 없고 저희는 여기 철저하게 이제 여기 밑에를 봐야 돼. 밑에 여기 이해갔어요? 밑에 위에를 보지 말고 밑에를 팔 거 아니니까. 그러니까 저희는 매수를 해야 되니까 파는 게 아니고 반대로 봐야 돼요. 차트를 보실 때 환율처럼 고점권에 있을 때는 자꾸 저기 고점을 봐야 되고 여기 저희 종목들처럼 매수할 때 바닥권에 있을 때는 자꾸 고점을 보는 건 의미가 없다. 고점을 보는 건 의미가 없고 저희 매도할 게 아니니까 자꾸 바닥을 봐야 된다. 바닥을. 그러니까 여기 아래를 보시라는 거죠. 아래를 보셔라. 아래를. 위 보지 마시고 이거 기술적 해석하실 때 그렇게 보시라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도 이제 이렇게 참고하셔서 이제 보셔요. 이렇게 혼자서 보실 때 이렇게 범위한 건형도 이렇게 잘 가다가 조정을 크게 하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금방 갈 듯이 가다가 보면 막 시간으로 따지면 막 거의 1주, 2주, 3주 그것도 막 조정을 하면서 근데 중요한 건 이 거래량이 없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만 내려왔다. 제가 늘 얘기했듯이 가격만 내려온 거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제가 이제 바닥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만들고 여기서 만들고 이 가격 때문에 실망하지 마시고 어차피 시간을 보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간 보내면 다 제 갈 자리 가 있어요. 나중에 시간이 이제 짧게 걸리냐 길게 걸리냐 그 차이만 있는 거고 그 SDN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뭐 두보 태양광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 저희가 다 들고 있어요. 안 들고 있는 거 아닙니다. SDN 제가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이제 들고 있는 건데 여기 관리 잘하고 있잖아요. 보시면 거래량 없는데 올려놓고 이게 시간 끌고 있는 거죠. 시간. 이 가격으로 이렇게 막 아까 다른 종목처럼 막 이렇게 내려온 게 아니고 여기서 딱 가격을 지키고 있잖아요. 보세요. 거래량 없는 상태에서 이게 관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겠습니까? 이게 이런 거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들고 있는 종목들이나 포트폴리오나 이제 비트코인 뭐 여러 가지 우량주, 개별주, 비트코인 쭉 해서 기술적 해석을 보면 다 의미가 있어요. 그 세력들이 좀 잘 관리하고 있고 다만 이제 시간이 걸리고 그 시장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보면 그 악재도 많이 쌓여 있는 지금 시장에다가 아무튼 이제 또 미국의 나스닥 이렇게 조정을 또 이렇게 받는데 우리 시장은 그저 시장 자체는 이제 조정 폭이 적고 거기다가 반대로 환율은 지금 고점 근처에 있는데 지수가 제가 볼 때는 2200비트로 오히려 떨어졌어야 되는데 오히려 2400까지 올라와 있다. 이것은 저 외국인들이 지금 뭔가를 하고 있는 거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뭔가를 하고 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게 이제 나쁜 쪽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좋은 쪽으로 뭔가 시장을 상방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저렇게 이제 판단이 되는 거고, 이제 그런 거에 맞춰서 이제 저희 계좌가 그래도 이제 눈에 보이게 좀 많이 달라져 있으려면 저기 바닥 대비 2200 대비 그도 한 700포인트, 700포인트는 올라가 있어야 그게 한 2900대 선이죠. 그 정도 올라가 있으면 그에 맞춰서 이제 여기 수강생들 계좌도 거기에 맞춰서 많이 변화가 있을 거다. 좋은 쪽으로요. 이제 그렇게 저는 이제 전망을 하는 거고, 그리고 기다리시면 된다. 그래서 그때가 언제쯤일 거냐. 그래서 저는 아마 올해 연말 정도면 아마 이제 그런 결과가 어느 정도 만들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건설 종목들 제가 자꾸 보여드리고 있지만, 이제 건설 종목들은 지금 이 바닥권을 좀 잘 만들고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결국은 이제 시장 흐름하고 맞물려서 아마 연말쯤 가면 이제 좋은 흐름들로 갈 거고, 제가 이제 건설업종, 토목업종, 건자재, 그쪽 제가 한번 정리해 드렸잖아요. 이제 그걸 잊지 마세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에 올려놨으니까 그것도 한번 다시 보시고, 이렇게 해서 멘탈을 자꾸 관리하셔요. 지금부터 시장 재미없고, 이렇게 지루하고, 막 하루 오르고 하루 내리고, 이런 장이 제일 재미없어요. 이게. 그렇다고 계좌가 막 확 나빠지고 확 좋아지고 이런 것도 아니고, 그저 좀 가려나 하면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해서 개인들 완전 멘탈을 무너뜨리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제 멘탈 관리 잘 하시고, 이제 일주일 시간 잘 보내고. 이게 제가 이제 유튜브 올려놓은 그런 것들 필요한 거, 이렇게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해서. 이제 그런 거 보시면서 멘탈 관리 하시고, 지식을 쌓는다기보다는, 그 다른 거 보지 마시고, 거기 제가 설명해 드린 거, 그런 거 한번 더 다시 들어보면서, 그 멘탈을 관리하시라는 거예요. 멘탈을 관리하면서 시간 보내고, 그러면서 일주일 보내고, 그리고 또 살펴보고, 또 일주일 보내고, 살펴보고, 그리고 좋은 종목은 또 계속 포트폴리오 가져가고, 또 타이밍 오면 팔고, 이렇게 하면서 가다가, 나중에 시장이 활발한 것은 제가 봤을 때 저기 2,800, 900 갔을 때, 그때 시장이 좀 활발할 거예요. 이제 바닥권에 있을 때는 이렇게 악재 속에서 계속 끔적끔적 하는 거고, 나중에 또 2,800, 900 가면 또 막 3,000 간다, 3,500 간다, 막 이런 얘기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그때 이제 시장이 막 활발하면서 이제 종목들도 거기에 맞춰서 파동을 만드는 거고, 그때 세력들이 또 그때를 놓치지 않는 거죠. 특히 테마주는 더 그러니까, 그때까지 이제 멘탈 관리하면서 잘 기다리는 것이 중요하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유튜브를 올려놓은 거예요. 제가 이제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보서 이렇게 보고, 보시면서 시간 보내시라고 해서, 다른 거 자꾸 이상한 거 쫓아다니지 마시고, 음, 자, 그렇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겠습니다.